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저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가 벌써 9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석이 껴있고요. 여러분들 추석에는 어디 가시나요? 혹은 집에서 무얼 하시기로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무얼 하시든 즐겁고 행복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혹은 설날에 한복 입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한복을 챙겨 입었는데 안 입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경복궁 야간 개장에 놀러 갔다가 한복 입으신 분들을 보고 한복 입고 추석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복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서양의 드레스도 예쁜데 저는 한복만의 그 고전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경복궁 야간 개장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경복궁 야간 개장을 미리 예매를 못했거든요. 근데 미리 예매를 못해도 갈 수 있는 꿀팁을 알아왔습니다. 미리 예매를 못하신 분들은 한복을 입고 현장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복 입고 경복궁 야간 개장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근처 현장에서 한복을 빌려주는 대여하는 곳도 요즘 잘 돼 있더라고요. 외국인 분들은 물론 우리나라 분들도 예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던데 한복과 경복궁의 조합이 정말 멋졌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작가와 어떤 작품을 소개해드릴지 첫 번째 곡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곡에 이어서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 뉴진스의 슈퍼샤이입니다.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And I wanna go out with you, where you wanna go? Find a little spot, just sit and talk, looking pretty. Follow me, 우리 둘이 나란히 보이지? 내 눈이 갑자기 빛나지? When you say I'm a dream. You don't even know my name, dear. You don't even know my name, dear. 누구보다도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나 원래 말도 잘하고 그런데 왜 이런지 I don't like that. Something out about you, yeah, you're special and you know it, you're the top, babe.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You don't even know my You don't even know my name, dear. 누구보다도 You don't even know my name, dear. You don't even know my name, dear.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뉴진스의 슈퍼샤이입니다.
뉴진스라는 신인이 데뷔한 이후로 계속해서 명곡 히트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슈퍼샤이도 많이 패러디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또 보니까 뉴진스 멤버 중에 저랑 이름이 같은 멤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호기심 반, 궁금 반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팬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작가는요, 여자 작가입니다. 이름은 천경자입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죠? 그녀는 환상적인 세계관을 결합시킨 짙은 색채의 채색화로 전통적인 한국화를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요. 덕분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많은 수의 수필집들도 집필해서 생전부터 큰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화가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온몸 구석구석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여인의 한이 서려 있나 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슬픈 전설의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아요. 이런 말을 남긴 여성 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경자는 1924년 11월 11일 일제감정기에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천경자 씨의 본명은 천옥자였습니다. 아버지 천성욱과 외할아버지 슬하 무남 동녀였던 어머니 박운하의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요. 출생 이전 천경자의 외할아버지는 대한제국 초기 시절 외조부 자신의 딸이었던 어머니 박운하 여사의 어린 시절 박운하 여사한테 아예 남장을 시켜 서당에까지 보냈었는데 그 시절 사상이 그 정도로 깨어 있었던 외할아버지는 그의 딸 박운하 여사가 낳은 큰손녀를 금지 오겹으로 예뻐하며 옥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손녀는 밤마다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누워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삼국지, 수호전을 듣다 잠이 들었고 천자문과 창까지 배우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 1학년 때 일본인이었던 담임선생님이 그림의 소질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청나무 흰 횟가루 벽에 그린 여인상 때문에 그 여인상이 외할머니 눈에 띄어서 매를 맞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천경자 씨의 할아버지는 굉장히 꿰어있던 분이신 반면에 할머니는 아직 조금 고정관념이 있으셨나 봐요. 그녀는 공립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에 미술교사로부터 그림을 배웠고요. 그 당시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가 지금은 전남여고이고요. 그 시절 천경자의 혼담이 오가자 시집가기가 싫어 다듬이돌 위에 앉아 미친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40년 17살에 여수항을 출발해 도쿄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 현재는 여자미술대학에 입학하던 이 무렵 본명이던 옥자를 버리고 경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붙였다고 합니다. 도쿄에서는 야수파나 입체파 등을 가르치던 서양화 고등과보다는 곱고 섬세한 일본 화풍이 마음에 들어 일본화 고등과로 가서 모델을 보고 관찰해 섬세하게 사생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42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아버지를 그린 작품 조부가 입선하였고 1943년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외할머니를 그린 수석 입상 작품 노부가 입선하면서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된 몸이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의 모델이 되어 죽었고 외할아버지의 그러한 초상화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고흥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하이힐에 양장을 차려입었던 천경자의 청년기는 그녀가 평생 간직했던 자부심의 바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2차 대전 관련 여파 등으로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에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자신을 도쿄역에서 우연히 만나 표를 건넨
명문대 중퇴생 출신의 이철식과 1944년에 결혼을 했고 1945년 첫 딸 이혜선을 낳고 1946년 아들 이남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946년 8월 이후부터 전남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지만 그해 10월 중순 남편 이철식이 젊어서 장결핵증에 걸려 요절하는 등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아직 2살 배기 딸 이혜선, 아직 첫돌도 아니 된 아들 이남은 그 둘과 함께 광주를 등지고 잠시 목포에 머무르던 찰나에도 그 와중을 빌미로써 광주와 목포를 소소히 내왕하였는데 그러다 1948년 전라남도 목포 모 신문 전직 사회부 기자 출신이었던 두 번째 남편 김남중을 만났습니다. 1950년 전쟁통에 여동생 천옥희마저 폐병으로 숨진 후 남편 없이 두 아이를 기르던 청경자 화백은 유머 넘치고 건장했던 김남중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춘에 메말라버린 나는 목 타는 사막에서 감로수를 마신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김남중은 그는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주변에 항상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관계에 대한 자괴감과 그의 변덕스러운 태도 때문에 천경자는 김남중 그가 전부인과 이혼할 시절까지 그를 기다리면서도 결별을 결심하는 고통의 나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당시를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기다리는 편이 된 나는 끝없이 두 갈래로 평행선을 이루는 철길을 아득히 바라보다가 그가 다가오는 소리에 가슴 설레고 형용할 수 없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후 김남중과 결혼해서 김남중 사이에서 1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 여동생마저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동생마저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한 천하백은 자신의 고통을 마비시킬 만큼 무섭도록 끔찍하고 잔인하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35마리의 뱀을 화폭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또 그 후 1952년 피난지인 부산에서 연 개인전에 내놓은 그림 작품 생태는 청경자 화백의 작업을 화단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65년에 동경 이도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고요. 홍익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홍익대학교 동영학과 학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1972년 베트남전 당시 문공부에서 베트남전 전쟁 기록화를 그리기 위해 화가 10사람을 파견한다는 기별을 받고 김기창, 박영선, 김원, 임직순 등 남자 화가들 틈에서 홍일점 종군 화가가 되었습니다. 맹호부대의 종군에 일주일간 종군하면서 M16 소총을 들고 꽃나무 그늘에 잠복하는 병사들, 연분홍색 아우자이를 입고 자전거로 거리를 누비는 아가씨들을 많은 스케치와 담체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청경자는 당시로는 드물게 해외여행을 즐겼는데요.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 타히티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스케치 기행을 12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경자 풍물화라는 개성적인 화풍을 개척했습니다. 우수에 젖은 이국적인 여인 그림은 타히티 여행 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노란 옷을 입고 꽃이 가득 달린 화려한 모자를 쓴 1973년도 작품 길래 언니를 시작으로 1977년도 작품인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82년도 작품 황금의 비 등을 그렸습니다. 1955년에는 대한미술협회전 대통령상, 1979년에는 대한민국 예술원상, 1983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작가 청경자의 작품 활동과 생애를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어갈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로이킴의 잘 지내자 우리입니다. 마음을 다
술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쳐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구름 걸터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까짓 두려움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솔직해질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로이킴의 잘 지내자 우리입니다. 작가 청경자 씨는 그림 못지않게 문학적인 재능도 뛰어났는데요. 수필집 탱고가 흐르는 황혼 등 10권 이상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타고난 글재주로 1955년에 여인 소묘 등 단행본 15권과 수필집 10권, 신문잡지 연재 12권 등으로 대중과도 굉장히 많이 호흡했습니다. 2006년에 새로 편집돼 나온 자서전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는 52이던 1976년 잡지 문학사상에 연재하기 시작했던 글을 모아
1978년에 내놨던 것이 절판된 후 2006년 갤러리 현대 개인전과 때를 맞춰 새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학에도 미술에도 재능이 있던 그녀가 가장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마는데요. 그것은 1991년에 일어난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창작 활동은 파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그린 적이 없는 그림이라고 주장했으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절필을 선언하고 잠시 미국으로 요양차 떠나 있었으나 얼마 뒤 귀국해 다시 붓을 잡기 시작하였고 1995년 호암 갤러리에서 첫 번째 회고전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회고전은 굉장한 화제가 되어서 전시장 매표소에서 시작된 줄이 호암 갤러리 밖 서소문 거리에까지 이어졌을 정도였고 한 달 동안 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마지막 주말에는 하루 5천 명까지 입장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9월에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한국 생활을 접고 큰딸이 머물고 있는 미국 뉴욕으로 떠났고 11월에 일시 귀국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채색화와 드로잉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으로 떠난 뒤에 그녀의 작품 가격이 치솟아서 2023년 현재도 그녀의 작품은 미술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치솟은 작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3년에 호당 1,000만 원대이던 그녀의 작품은 2023년 현재는 호당 4천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1998년 미국으로 떠난 뒤 공개적인 작품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가는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탓에 그녀의 작품에 다른 위작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3년 뇌일혈을 일으켜 거동은커녕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작품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갤러리 현대에서 장녀 이혜선의 협조로 전국 각지에 흩어진 채색화와 드로잉, 미완성 작품 등을 모은 대규모 개인전이 열렸고 2007년에는 새로운 화집, 천경자, 그 생의 아름다운 찬가가 발간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고향 고흥군에서 2007년 드로잉과 판화 66점을 기증하고 고흥군은 이를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내에서 천경자 전시실을 설치해 전시했으나 고흥군의 무성의한 작품 보전 행태에 분노한 그녀는 2010년 작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작품에 손상을 가하는 할로겐 전구를 전시실 조명으로 쓰는가 하면 심지어는 청소용구를 보관하는 창고에 작품을 보관하는 등의 행태를 듣고 분노한 그녀가 작품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요. 고흥군은 결국 2012년 3월에야 반환을 결정했지만 12월까지 미루다가 작품의 상태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가 밝혀지고 천경자 측과 실랑이를 벌일 끝에 결국 반환했습니다. 헌데 2014년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천경자의 딸 이혜선 씨가 일부러 천경자의 죽음을 숨기고 계속 예술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천경자는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공예가인 딸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거동은 어렵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는 하는데 예술원은 수당 지급 문제로 천경자의 근황을 확인하려고 이 씨에게 공문을 보내 천경자의 의료 기록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은 요구가 천경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 예술원은 수당 지급을 중단했고 이 씨는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원은 천경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퇴 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천경자의 딸 이 씨의 경우 고흥에 기증했던 작품들도 관리를 허술히 했다는 이유로 천경자 미술관 건립을 무산시켰고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된 작품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014년 6월 27일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경자가 2015년 8월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청경자의 유골의 위치를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장녀 이혜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에 장녀는 어머니의 유골을 허드슨강에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경자 씨의 자녀들끼리 분쟁이 있었는데요. 청경자 씨의 차녀 김정희 씨가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청경자 씨의 별세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장녀인 이혜선 씨, 즉 언니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어머니 별세 소식은 한국의 어느 은행으로부터 은행 계좌 해지 동의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천화백님이 유골함이 지난 8월 서울시립미술관 수장고를 한 바퀴 돌고 갔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더욱 망연했다면서 유족 5인은 장례식의 유무 확인은커녕 지금도 어머니의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백의 장녀인 이혜선 씨가 유가족과 상의 없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김정희 씨는 장남인 오빠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국에서 떼어보니 사망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있을 수도 있다는 일부의 의심에 대해서는 뉴욕의 집안에 주치의와 의료인이 많이 드나들었다는데 사망 사실만큼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정희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와는 연락이 안 된다면서 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인격과 행동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감추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달라는 것에 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희 씨는 지난 4월 어머니를 봤지만 이후에는 못 봤고 이후 몇 차례 짐을 방문했지만 차단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법으로는 맘대로 허락 없이 자택에 침입을 하지 못했고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자회견에는 청경자의 장남 이남훈 씨와 사위 문범강 씨, 며느리 서재란 씨도 함께 참석했고요. 유족들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서울시에는 청경자가 작품 93점을 기증한 만큼 정당한 예우를 표해주기를 바랬고요. 특히 10월 30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성의를 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체부에는 훈장 취소 이유가 납득하기 힘들고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희 씨는 어머니 작품은 한 점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작품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작품을 판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작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녀 이혜선 씨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어머니의 죽음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어디에 묻었는지도 알리지 않았는지 그것이 참 의문이네요. 그 후 2016년에는 작고 1주기를 맞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증작품을 중심으로 한 추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같은 해 미술평론가 최광진이 집필한 청경자 평전, 찬란한 고독, 한해 미학이 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3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서 청경자 씨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임영웅의 모래알갱이입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리 그래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리 그래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임영웅의 모래알갱이입니다. 작가 청경자 씨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2019년에는 청경자 화백의 큰 며느리인 유인숙 씨가 쓴 미완의 환상여행이 간행되었습니다. 저자는 결혼 첫 해인 1979년부터 1998년 천하백이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 곁에서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1990년대 일상에 담긴 천하백의 수필은 그동안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유인숙 저자는 천하백의 전성기였던 1979년 서교동 시절부터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살기까지의 일상을 묘사했습니다. 천하백은 가족을 모델로 작품을 그려왔는데 1979년 그 이후에는 자식들이 유학 혹은 해외 출장을 간 후 큰 며느리가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을 한 작품은 작품 노을한 산책길, 황금의 비를 포함한 여러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작품 노을한 산책길을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경자 씨는 생전에 1954년부터 1974년까지 홍익대학교 전임 강사를 시작으로 교수, 동양화 학과정까지 역임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필가로도 활동했는데 1950년대부터 발표한 수필을 모아 1955년 첫 수필집 여인 소묘를 출판하기도 했고 남태평양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자신의 대생사파와 함께 출판한 천경자 남태평양의 가다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발표한 저서만 10권이 넘을 정도로 지금은 대부분 절판됐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말숙, 박경리 등 문인들과도 각별히 교류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동양 화가이면서도 대담하게 밝은 색채를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일본에서 공부해서 지나치게 외색물이 들었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시대를 앞선 스타일은 그녀를 해방 이후 한국 미술에서 중요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꽃과 여성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는 점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요. 여성들에게 보수적인 시대였음에도 상당히 개방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세계 일주를 했을 정도이니까요. 상당한 애연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에도 담배가 자주 소재로 등장할 정도인데요. 배우 윤여정은 청경자가 맞담배를 허용해줬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회충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담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청경자 집안에는 대대로 애연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애연가였고 청경자의 딸 또한 애연가였고 모녀간에 맞담배를 즐겼다고 합니다. 또 여자들에게 담배를 허용하고 권했다는 건 지금과는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네요. 회충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담배를 권했다니 정말 놀라워요. 게다가 3대가 담배를 피웠고 어머니와 딸이 맞담배를 하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참고로 청경자 씨에게는 슬하에 2남 2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 청경자 씨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그녀의 대표작들을 위주로 작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녀의 작품들 중에는 생태가 있습니다. 작품 생태는 뱀 35마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작가 청경자 씨가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고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당시에 두 번째 사랑 또한 아름다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사랑하는 여동생이 결핵으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마는데요. 그 당시 시련과 고통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작품 생태는 처절한 삶의 현실에 대한 저항을 형상화시킨 작품입니다. 얽히고 설킨 수십 마리의 뱀이 화면 중앙에 모여 있는데요. 뱀의 동세, 머리, 눈망울, 표피의 질감 등의 꼼꼼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청경자는 광주역 앞 뱀집을 찾아가 유리상자 속에서 수십 마리의 뱀을 넣고 직접 관찰하여 스케치했고 이 작품을 25일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작품의 뱀은 원래 모두 33마리였으나 사랑했던 뱀띠 연인의 나이를 맞추기 위해 2마리를 더 그려 넣어 35마리가 되었습니다. 청경자 스스로 뱀을 그린 동기는 오직 인생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통과 슬픔, 분노 등의 내면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뱀을 소재로 그린 그림으로써 여동생의 죽음, 사랑, 이혼,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삶의 역경을 극복하려 함이 보입니다. 작품 생태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마치 뱀처럼 도끼를 품고 분노를 토해내듯 그려낸 그림 같아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뱀을 통해 표현한 청경자의 작품 생태는 기괴함으로 유명세를 치르게 됐고 이 작품을 본 당시 홍대 교수였던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는 그녀를 홍대 동양학과 교수로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도끼를 품은 뱀은 오히려 그녀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를 선사하게 되고 맙니다.
작품 생태를 보면요. 화면 안을 모서리 가득가득 35마리의 뱀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한가운데 여러 마리, 수십 마리 대부분의 뱀들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이 있고 위와 아래에 한두 마리씩 이렇게 떨어져 있고 해서 작품 배치, 구도가 아주 잘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첫 번째 남편과 2년 만에 사별을 하게 되었고 그 뒤에 만난 두 번째 남편은 여러 가지 말썽이 좀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동생까지 잃게 되니 그 분노와 슬픔과 실감을 뱀을 통해 표현했는데 이 뱀 작품이 홍익대학교 교수라는 자리를 물어다 준 셈이 되네요. 청경자 화백의 또 다른 작품들을 설명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날 건데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경서예지의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피처링 몰리디입니다. 황홀한 너의 두 눈을 보면 그 눈에 비친 나는 행복해. 웃고만 있네. 파도 소리도 들려와 나의 마음이 녹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너와 꿈꿔왔던 바로 그 장면 난 벌써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이 공간의 느낌 우린 timeless you are so lovely 간직하고 싶은 내 안에 전부 다 새겨두고 싶어 지금 이 순간 눈빛으로 다가와 나를 비춰 깜깜했던 내 맘에 길을 열어준 너 내 소원이 뭐냐면 너의 반이 되었으면 해 약속할 수 있어 끝없는 밤하늘의 별들보다 은하수 개수보다 널 사랑하겠어 하얀 별 저 바다만큼 마음 다해 오직 너만을 안겨줄게 망설이던 내 맘에 다가와준 내게 반해 어두운 밤 넌 나의 스타 가장 밝게 빛나 날 불러주는 너의 목소리 꿈처럼 내 맘 벅차오르네 나 깨워줄게 별 어두울 땐 너의 곁 365 지켜 난 줄 건 없이 너의 편내 심장은 엄청 지금 매 순간 요동쳐 너의 사랑을 난 느껴 지금 이 순간 눈빛으로 다가와 나를 비춰 깜깜했던 내 맘에 길을 열어준 너 내 소원이 뭐냐면 너의 반이 되었으면 해 약속할 수 있어 끝없는 밤하늘의 별들보다 은하수 개수보다 널 사랑하겠어 하얀 별 저 바다만큼 마음 다해 오직 너만을 안겨줄게 바람에 실려서 전해져 오는 느낌들이 내 모든 걸 채며 어떤 말로 표현 못할 행복을 느껴 같이 있어도 자꾸만 쏟아지는 네 생각에 웃음이 나 흩날리는 미소가 내 마음을 가득 새하얗게 물들이 Everyday every night 오늘도 내일도 항상 고백할게 변함없이 보여줄게 내 맘 진심을 더해 언제나 너의 옆에 하늘에서 놓은 우리 둘의 이야기 어쩌면 내게 다시는 없을 리가 벌써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경서예지의 은하수를 닮은 너에게 피처링 몰리디입니다. 이어서 청경자 화백의 대표작들을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수목화에 가까웠던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색들이 등장하며 동양화이지만 채색화로서 본인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작가 청경자는 1969년부터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이탈리아, 뉴욕, 타히티, 남미, 인도 등을 다니며 그림을 그렸고 화려한 색채와 화면 구성에선 신비로운 화가 앙리 루소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자연 풍경 속에서 다양한 그림을 그리던 청경자는 여행 속에서 철저한 고독을 느끼며 혼자인 자기 자신을 작품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77년도 작품으로 그려냅니다. 화려한 풍경 없이 어두운 배경 속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는 눈, 그리고 작품 생태에서 그려냈던 뱀을 화관처럼 머리에 쓰고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습니다. 작품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를 보면요. 에디트 피아프의 후회하지 않아 라는 노래가 귓가에 퍼지는 듯 합니다. 노래는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했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의 슬픔들, 나의 기쁨들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가사처럼 청경자의 작품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는 이 세상 속 혼자이지만 혼자임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이게 나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문 같았습니다. 그것이 때론 자기 연민일지라도 그것이 때론 한과 고독일지라도 말입니다. 청경자 화백의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작품은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 전시되는 전시이고요. 영원한 나르시스트 청경자라는 전시로 전시가 되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장에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는 고독과 저항, 한을 응축시킨 청경자의 대표적인 자화상이다. 여인은 청경자의 상징인 뱀을 화관처럼 머리에 쓰고 붉은 장미 한 송이와 함께 우수에 찬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하얀 동공의 눈동자는 금빛으로 표현했고 푸른빛의 그림자 가득한 눈매는 광기에 찬 매서운 눈초리로 바뀌었다. 더욱 무표정해진 얼굴, 유난히 긴 목의 여인은 강렬하고 섬뜩한 마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여인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 머리 위에 따리를 틀고 있는 뱀은 고독한 여인을 달래주는 수호신이면서 동시에 청경자 자신이다. 여인은 인생을 체념하고 속죄하는 초월적 태도를 보여주며 고독과 슬픔, 한을 넘어선 청경자의 모습이다. 정말 작품 설명을 보고 작품을 다시 보면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단념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청경자의 작품 여인의 시 1입니다. 이게 2가 있어서 1이라고 부르는데요. 작품 여인의 시 1은 1984년도 작품이고요. 사무치는 고독 속에서 삶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점 연속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청경자는 1980년대 중반 여인 누드를 화폭에 적극적으로 등장시키며 특정 모델의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자유로운 표현으로서 누드를 그렸습니다. 1969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해외여행에서 지속적으로 원시성, 원시미를 탐구했는데 이는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체 여인의 등장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원을 여성으로 보는 모체 회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과 눈망울에는 고독감이 가득한 보이는데요.
벌거벗은 채 당당하게 서 있는 여인상은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고고하게 살아온 청경자의 모습이자 생에 대한 애착과 생명감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배경에는 크게 다른 것이 없고요. 약간 연두 노랑으로 보이는 노란빛이 도는 연두 바탕에 논밭이 살짝 있는 것 같고 그 위에는 나무로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고요. 여인의 누드의 모습이 머리부터 허벅지 절반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표정은 아까 말씀드린 작품과 동일하게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고 통달한 듯한 표정의 무표정이고요. 오른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는데 청경자 씨 본인이 애연가여서 이 담배를 그린 것 같으므로 보아 이것은 작가 자신을 그려놓은 작품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작품과 연작인 여인의 시 2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작품 여인의 시 2는 1985년도 작품이고요. 인간과 자연, 현실을 벗어나 초현실적인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작품 1보다는 조금 밝아졌고요. 눈빛도 그나마 조금 살짝 밝아진 것 같고 꽃이 가슴 중앙에 그려져 있습니다. 장미꽃들이 흉부 쪽에 메워져 있는데 이게 약간 희망을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여인은 광기 가득한 금빛 눈으로 팔을 벌린 채 장미를 가슴에 품고 떠오르는 형상으로 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여인을 등장시켜 현실과 상상이 공존하는 공간을 연출한 것은 작가 스스로 추구해왔던 해방된 세계에서 떠오르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미는 그의 삶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품에서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청경자는 장미처럼 자신을 방어하는 가시를 예술에 비유했고요. 가시에서 핀 장미를 안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담아 화려하고 향기 그윽한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작품 여인의 시 2는 현실을 넘어서 고독과 한을 승화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작 시리즈인데 둘 다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1보다는 2가 조금 더 희망을 품고 있는 듯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인의 시 1, 여인의 시 2를 포함해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또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요, 청경자 씨의 컬렉션을 상설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서소문 본관에서 전시되고 있고요. 전시 제목은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청경자입니다. 시립미술관 청경자 컬렉션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청경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그림들이 흩어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영원히 남겨지길 바란다. 1998년 한국 화단의 대표적인 작가 청경자는 시민과 후학들이 자신의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60여 년에 걸쳐 제작한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였습니다. 한국화의 채색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루어온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와 그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청경자 상설 전시는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청경자라는 이름으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청경자는 꿈과 사랑, 환상에서 비롯된 정한 어린 스스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작품에 투영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은유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나 동식물로 표현되거나 상관없이 그림은 나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청경자의 작품 세계는 마치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전시는 이처럼 자전적인 성격을 가지는 작가의 작품 전반에 대한 자기 고백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내 슬픈 전설의 이야기, 환상의 드라마, 영혼의 여행자, 자유로운 여자라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야기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 기증이 지닌 참뜻이 다시 한번 빛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재조명될 청경자 상설 전시에 대한 관람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가가 60여 년 동안 그려온 작품 93점을 전부 기증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기증된 작품을 이렇게 상설 전시에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또한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전시를 상설 전시로 해서 오랫동안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한 점이 정말 뜻깊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청경자 씨에게 또 서울시립미술관에게 말이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울시립미술관에 방문하셔서 청경자 화백의 상설 전시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작가 청경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청경자 화백의 다른 작품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추석 연휴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